레드 블랙 트리라고 해도 바이너리 서치 트리예요. 바이너리 서치 트리인데 컬러가 추가돼. 아까는 밸런스 벡터라는 게 추가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컬러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레드거나 블랙이에요. 각 노드마다 레드거나 블랙인 거고요. 근데 BST가 훨씬 그 AVL 트리보다 덜 돌려요. 덜 돌려서 하여튼 BST로 잘 선택된다고 합니다. 78년에, 하여튼, 72년도에 제안이 됐는데, 78년도부터 레드 블랙 트리라고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색깔을 부여하니까, 훨씬 더 이름이 선명하게 기억이 남으니까 레드 블랙 트리로 부른다라고 하는 거고요. 레드 블랙 트리라는 BST인데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루트와 모듈 리프 노드가 블랙이에요. 그 다음에 각 노드는 레드거나 블랙이에요. 그 다음에 어느 리프 노드로부터 루트까지 가는데 패스상에 레드 노드가 연달아 있으면 안 돼요. 레드,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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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는 되는데 레드, 레드, 블랙은 안 되는 거예요. 레드끼리 어제슨트 하면 안 되고요. 블랙끼리 어제슨트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임의의 노드로부터 디센던트 리프까지, 리프 노드까지 쭉 패스가 있잖아요. 그 모든 리프 노드들로,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노드로부터 네가 루트이고 디센던트들 중에 리프가 여러 개 있을 거잖아. 그렇죠? 그 모든 리프 노드들로 가는 패스상에 존재하는 블랙 노드의 개수가 일정해야 돼. 그게 이제 레드 블랙 트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레드 노드가 인접하면 안 된다라는 게 컬러 인베리언트. 그러니까 색깔이라는 관점에서 꼭 유지돼야 되는, 변경되면 안 되는 컬러 인베리언트하다는 거가 컬러 인베리언트라는 특징인 거고요. 그 다음에 임의의 노드에서 그 노드의 디센던트인 모든 리프 노드들, 각 리프 노드들까지 패스상에 존재하는 블랙 노드의 개수가 늘 일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하이트 인베리언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BH라고 하는 팩터를 정의합니다. BH라고 하는 팩터에서 어떤 그 임의의 노드로부터 어떤 BHX라는 거는 X라는 노드로부터 리프 노드까지 가는 패스상에 존재하는 블랙 노드의 수인데 나를 뺀, X의 색깔을 뺀 뭐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approximately 대충 로그 n만큼의 성능이다. 그래서 레드 블랙 트리 뭐 앞에 상수거나 뭐 뒤에 붙을 수 있지 못겠지만 아무튼 대략적으로 어떤 로그 n만큼의 시간이면 삽입과 서치가 가능하다 이런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리프 노드가요. 아까 AVL 트리는 헷갈리지 마세요. 다시 가볼게요. 자, 우리가 AVL 트리를 할 때는요. 그냥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노드들만 관심 대상이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 트리에서 리프 노드라고 하면 이 에이프릴, 디셈버, 준, 메이 얘네들이 리프 노드예요. 그렇죠? 자, 근데 레드 블랙 트리는요. 리프 노드는 페일리어 노드. 실패에 해당하는 노드가 리프 노드예요. 그거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실패. 17에서 17보다 작아서 실패. 17과 26 사이여서 실패. 30과 26 사이여서 실패. 그렇죠? 38과 30 사이여서 실패. 38과 41 사이에서 실패. 이거죠. 응? 그래서 어떤 여기에도 어떤 데이터들이 랩핑 가능하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요 널 포인터. 요 널 포인터에 해당하는 것도 우리가 트리의 노드로 간주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지금 보는 것처럼 루트가 블랙이고요. 리프 노드가 다 블랙이에요. 리프 노드, 그러니까 터미널 노드라고 부르는데 이게 페일리어. 이 BST에서 탐색했을 때 실패했을 때 방문하게 되는 노드. 그게 이제 다 블랙 노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인접한 애들끼리는 블랙 레드, 블랙 레드, 레드 블랙, 레드 블랙. 그죠? 레드 블랙, 레드 블랙, 레드 레드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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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problem. 레드끼리만 인접하지 않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6의 블랙 화이트. 26의 블랙 화이트라는 건 나를 빼고, 그죠? 26을 빼고 나머지 리프 얘. 그렇죠? 얘네들이 다 리프예요. 그러니까 리프까지는 그의 색깔도 포함시켜. 그래서 26을 빼고 리프 노드들까지 가는 패스상에 존재하는 블랙 노드의 개수 2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자, 그래서 보면 어때요? AVLT리, 만약에 이게 AVLT리였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로테이션? 했겠죠. 그쵸? 어? 얘 밸런스 팩터가 어떻게 돼요? 얘 밸런스 팩터가, 이거 서브트리 하이트가 1이고요. 화이트 서브트리 하이트가 3이에요. 밸런스 팩터가 2예요. 그쵸? 이 로테이션 해야 돼요. 로테이션 해야 되는데, 얘는 안 해요. 레드 블랙 트리 안 해요. 그러니까 AVL 트리만큼 그렇게 로테이션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pproximately AVL 트리가 비슷하게 성능을 보인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적어도 레드를 연달아 허용하지 않고 블랙의 개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적어도 하이트가 잘 생각해보자. AVL 트리는 레프트 서브 트리와 라이트 서브 트리의 하이트의 차이가 플러스 2, 그러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1 이상 되지 않도록 이렇게 납작하게 했어요. 자, 그럼 레드 블랙 트리도 뭔가 그렇게 하려는 걸 거 아니야. 그렇지? 하이트가 커지지 않게 조정을 할 건데, 교수님, 이거 우리 지금 컬러 인베리언트라는요, 하이트 인베리언트 이것만 가지고 과연 레드 블랙 트리의 하이트가 조정이 가능한가요? 당연히 질문해야 되겠지. 조정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레프트 서브트리, 라이트 서브트리 하이트의 차이는 대충 얼마쯤 날 것 같아요? 그냥 레드 블랙 트리 어떻게 로테이션 하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치? 레드 블랙 트리의 목적이라는 것도 BST의 하이트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가지고 탐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거잖아요. 그쵸? 루트의 BHT 이상만큼은 추가할 수가 없죠. 어제이센트한 거 허용하지 않으니까. 음. 그래서 그거 왜 가능한지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보자는 거고요. 하여튼 레드 블랙 트리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임의의 노드 입장에서 물론 리프라는 게 데이터가 있는 노드가 아니고 페일리어 노드, 실패하는 요 노드까지가 이제 리프 노드인 건데 임의의 노드부터 페일리어 노드까지 모든 임의의 페일리어 노드까지의 패스상에 존재하는 블랙 노드의 개수는 똑같다. 블랙 화이트라는 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블랙 노드들끼리는 붙어서도 된다. 레드 노드들끼리는 어제이센트 할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여기 얘 입장에서 블랙 화이트가 2예요. 그렇죠? 블랙 화이트가 2여서 이렇게 가장 짧은 서브트리 중에 가장 작은 애들은 가장 작은 건 블랙 애들끼리 빡빡하게 블랙끼리 모여있는 경우가 가장 작은 걸 거고 가장 큰 케이스는 블랙 레드 이런 식으로 레드가 껴있는 상태일 건데 레드끼리는 인접할 수 없기 때문에 레드 노드의 수는 제한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이트. 그러니까 클 수 있는 서브트리 중에 큰 서브트리의 하이트도 결국은 바운드 된다. 그 블랙 하이트라는 값과 컬러 인베리언트라는 피처 때문에 하이트가 바운드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하이트를 바운드 하기 위해서 anyway 로테이션을 해야 된다. 근데 그 로테이션 횟수라고 하는 건 AVL 트리에서의 로테이션보다 훨씬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VL 트리와 유사한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레드 블랙 트리를 선호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컬러라고 하는 필드가 추가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코드는 없습니다. 코드는 없고 그냥 개념만 설명할게요. 그래서 하여튼 BST처럼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새롭게 추가된 노드는 무조건 빨간색이에요. 근데 걔의 터미널 노드는 다 까만색이죠. 걔 터미널 노드는 까만색이고 새롭게 추가되는 의미 있는 데이터는 무조건 빨간색이에요. 자, 그러면서 얘로부터 이제 이 BST니까 저 루트랑 비교해서 작은이 왼쪽, 큰이 오른쪽, 작은이 왼쪽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서트를 하고 난 다음에 걔는 레드로 색깔을 설정을 하고 그러면서 리턴을 하겠죠. 리턴을 해가면서 컬러 인베리언트, 하이트 인베리언트가 깨지는 지점에서 로테이션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추가된 노드는 무조건 레드로 한 다음에 이게 이 조건을 만족하니? 레드끼리 인접해 있는 거 혹시 아니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노드 블랙 화이트 깨지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로테이션 작업을 합니다. 조금 복잡해요. LLB, LLR, LRB, LRR. 그러니까 결국 그 새롭게 추가되는 노드와 로테이션의
로테이션 세 개, 마찬가지 세 개의 노드가 로테이션에 참여하는데, 로테이션에 참여하는 세 개의 노드 간의 관계는 AVLT랑 똑같아요. LL이니, LR이니, RR이니, RL이니 이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엉클이 있어, 엉클. 교수님, 우리 트리 할 때 엉클이라는 말을 안 배웠는데요. 그치? 엉클이라는 말을 안 배웠는데, 엉클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뭐냐면, 나의 노드의 페어런트, 나의 페어런트와 같은 노드가 엉클이죠. 엉클은 할아버지가 같은 거잖아요. 나의 아버지가 같은. 그래서 엉클 색깔이 블랙이니, 엉클 색깔이 레드니, 요거에 따라서 여기 세 번째 글자 하나 더 붙었습니다. LLB, LLR, LRB, LRR, 그다음에 또 RRB, RRR, RRB, RLR 이런 식으로 있는 거고요. 여기의 개념을 이해하면 뭐 이것도 그냥 대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XYR, 엉클이 레드면요. 색깔만 바꾸는 걸로 끝나요. 쉽게 끝나요. 근데 엉클이 블랙이면요. 이거 복잡해요. 이러면 로테이션 해야 돼요. 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새롭게 노드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새롭게 추가되면서 색깔이 레드가 된 거죠. 원래는 블랙이었잖아. 그치? 여기가 실패 노드였기 때문에 원래 블랙이었어요. 근데 새롭게 노드가 추가되면서 이 색깔이 레드가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얘 입장에서 뭐지? 컬러 인베리터 깨졌네? 그죠? 컬러 인베리터가 깨졌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면 돼요? 그래, 그럼 까만색이 되면 되나? 그치? 얘가 빨간색이니까 내가 까만색으로 바뀌면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컬러 인베리언트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블랙끼리는 인접해도 문제 없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만 까만색으로 바뀌면 레드 블랙 트리가 갖춰야 될 컬러 인베리언트 문제는 해결을 합니다. 얘가 까만색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요 위에 노드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줄에 갑자기 까만색이 하나 추가된 거예요. 그죠? 블랙 화이트가 갑자기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 위에 입장에서 봤을 때 이쪽 길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데 이쪽 길로는 블랙의 변화가 없는데 이 방향으로만 블랙 노드가 추가됐어요. 블랙 하이트 인베리언트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쪽 길로도 블랙 노드의 개수가 같아야 돼. 그치? 그러려니까 그러니까 컬러 인베리언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nyway 얘는 까만색으로 바뀌어야 돼. 응? 얘는 까만색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얘를 까만색으로 바꾸고 났더니 요 위에 노드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길로는 블랙 화이트가 하나가 증가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방향과 이 방향으로 가는 패스상에 존재하는 블랙 노드의 개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를 같게 만들어야 돼. 어떻게 같게 만들 수 있어요? 이 길에 이쪽 길로 블랙이 추가됐으니 이쪽 길로 있던 블랙을 하나 레드로 바꿔주면 되지. 그래서 얘가 레드가 되면 되겠지? 근데 그렇게 되면 얘가 레드가 되고 나면 뭐야? 이쪽 길로 가는 거에 갑자기 블랙이 줄어들었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또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가 블랙이 되는 거야. 근데 애니메이 로테이션 안 해. 로테이션 안 하고 그냥 값만 바꾸면 돼. 그러니까 메모리를 새로 쓰고 뭔가 업데이트하고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컬러 값만 이렇게 업데이트하면서 오퍼레이션이 끝납니다. 아주 비교적 쉽게 연산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LRR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여기 노드가 추가됐어요. 레드를 리턴했으니까 얘가 레드네요. 안 되겠다. 나 블랙으로 바꿔야지. 그래서 얘를 블랙으로 바꿨는데 그러면 블랙 화이트에 문제가 생기니까 얘를 레드로 바꿔야 되는 거고 또 얘를 레드로 바꿔버리면 이쪽 길에 블랙 노드 개수가 달라지니까 엉클을 까만색으로 바꿔가지고 까만색으로 바꿔서 이쪽 길로도 블랙 화이트 문제 없고 이쪽 길로도 블랙 화이트에 문제 없고 이쪽 길로도 블랙 화이트에 문제가 없고 레드끼리 인접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레드 블랙 트리를 만족을 하고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테이션 없이. 그런데 이제 블랙이 돼버리면, 이제 엉클이 블랙이면, 이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빨간색이 추가되는 빨간색이 돼버리는 문제로 인해서 이 빨간색이 문제가 되고, 얘를 그러면 블랙으로 바꿔야 되는데, 블랙 화이트가, 아까 똑같은 논리로, 블랙 화이트의 변화가 생기니까 얘를 레드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이쪽에 블랙 화이트 개수가 달라지니까 얘를 블랙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미 블랙이네? 어쩔 수 없어요. 이때 로테이션을 해야 돼요. 로테이션을 해서 얘를 그냥 이 녀석이
올라와 버리면, 그쵸? 이쪽 패스 입장에서 봤을 때, 그쵸? 원래 까만 애가 빨간색이 돼버린 거예요. 까만 애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까만 애를 이 자리로 끌어올리면 돼요. 그래서, 얘가 까만색이네. 그렇다고 해서 이 색깔을 바꾸는 게 아니라, 까만 애를 페어런트를 올리고, 이 빨간색, 새롭게 빨간색이 된 이 녀석을 차일드로 내려버리면, 블랙 화이트에 아무 문제 없고, 컬러 인베리언트에 문제 없는 그런 식의 로테이션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레드 블랙 트리입니다. 리프 노드는 다 블랙이고, 루트도 블랙이고, 중간에 빨간색이 있어요. 여기 70을 추가합니다. 50보다 커요? 80보다 작아요? 자, 들어가면 돼요. 오케이? No problem. 60이 들어옵니다. 50보다 크고요. 80보다 작고요. 70보다 작아서 이쪽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컬러 인베리언트가 깨지네요. 그렇죠? 컬러 인베리언트가 깨지는데 봤더니 새롭게 들어간 노드에 페어런트 빨간색, 그랜드 페어런트 까만색, 엉클 빨간색. 그리고 나와 이 블랙 노드, 첫 블랙 노드 사이의 관계는 레프트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빨간색으로 바뀌어서 문제를 일으킨 녀석이 첫 번째 블랙 노드의 레프트에 있어요. LLR인 거죠. 그리고 엉클이 레드야. 이런 거 어떻게 한다고? 70을 빨간색으로 까만색으로 바꾸고 80을 빨간색으로 바꾸고 90을 까만색으로 바꾸고 그렇게 연달아 색깔을 바꿔주면 그렇죠? 50의 입장에서 봤을 때 블랙 화이트가 2여요. 그렇죠? 이쪽 경로로 가도 블랙 화이트가 2예요. 이쪽으로 가도 블랙 화이트가 2예요. 그리고 컬러들은 까만색, 빨간색 사이좋게 잘 섞여 있어요. 이게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65를 추가합니다. 65를 추가하면 50보다 크고 80보다 작고 70보다 작고 60보다 커요. 그래서 여기다 붙어야 돼요. 여기에 붙습니다. 그래서 보면 새롭게 추가돼서 빨간색으로 바뀐 이 노드가 봤을 때 첫 블랙 노드, 루트로 향해 가면서 처음 만나는 블랙 노드와의 관계를 봤을 때 레프트에 라이트, 여기 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블랙이야. 엉클이 블랙이야. 그러니까 LRB 로테이션인 거고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쩔 수 없어요. 돌린다고 했어요. 그렇죠? 돌리면 누가 와야 될까? 무조건 중간값이 올라와야 되겠죠. 그렇죠? 중간값이 올라와야 될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똑같아. AVH랑 똑같아. 로테이션 한다고 치면 중간값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65가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이 일어납니다. 62가 추가되면 여기는 다행히 엉클이 레드예요. 그러니까 색깔만 바꾸면 돼요. 색깔만 바꾸면 되고 근데 그렇게 색깔을 바꾸고 올라가니까 또 바뀌었네? 얘가 원래 레드였다가 블랙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이 관점에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관계. 라이트야, 레프트야. 그리고 엉클은 까만색이야. 그렇죠? 얘가 현재 문제 일으킨 애가 얘, 빨간색을 바뀐 애가 얘예요. 얘가 문제가 일으키는 거고요. 이 녀석의 그랜드 페어런트는 얘고요. 얘의 엉클은 얘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엉클이 블랙이야. 어쩔 수 없어요. 로테이션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중간값이 올라가는 식으로 로테이션을 해서 65가 올라가고 50과 80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로테이션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레드 블랙 트리는 여러분들이 로테이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몰라도 되는데 개념은 분명히 알아요. 레드 블랙, 컬러 인베리언트, 그 다음에 블랙 화이트, 그리고 블랙 화이트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고 블랙 화이트라 컬러 인베리언트와 화이트 인베리언트를 통해서 레드 블랙 트리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게 트리의 하이트를 일정한 규모 안으로 유지하는지, 트리 하이트의 차이를, 트리를 어떻게 밸런스 트리로 만드는지 그거에 대한 개념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갖고 있으면 그러면 이번 이 과목은 잘 배운 거고 그런데 그게 이런 식의 로테이션을 통해서 유지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에 이런 게 존재하는구나 이렇게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면 돼요. 좀 마음 편하게 들어도 돼요. 오늘 마지막 강의는. 근데 알고 있으면 되게 좋게 유리하겠죠. 다른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데 있어서. 하여튼 레드 블랙 트리가 어떤 그 실험 결과 트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로테이션을 덜 하더라. 시간이 덜 걸리더라. 색깔만 바꾸면서 가고 로테이션은 가끔 일어나기 때문에 AVL 트리보다 트리 생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짧더라.
물론 이게 제너럴한 케이스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샘플 인풋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리고 심지어 검색도 더 빠르기도 하더라. 그래서 레드블랙 트리라고 하는 게 그렇게 AV의 트리보다 나쁜 애는 아니다. 오히려 다 만들 때거나 검색할 때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아무튼 만들 때는 훨씬 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짧게 걸리겠죠.